네, 미국 연방준비제도 페드가 올해 처음 열린 FOMC에서 연방기금금리의 목표 범위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기존 4.25에서 4.5였는데 4.5에서 4.75로 25bp 상향 조정한 겁니다. 연준의 12명 위원 전원이 찬성을 한 건데요. 참고로 페드는 2022년 6월부터 11월까지 정책금리를 4회 연속 75bp 인상했고요. 또 12월에는 50bp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2월 이번에 25bp로 다시 인상폭을 조정한 겁니다. 이번 통화정책 성명서에서 물가 상승률은 다소 완화됐지만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라는 문구가 있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음을 인정한 겁니다. 기존의 통화정책 성명서상에 높은 물가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 같은 표현에 비해서 고물가에 대한 조금은 완화적인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위원회는 미래 인상 정도 익스텐트를 결정하는 데 있어 통화정책에 누적된 긴축이 경제활동 및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시차 그리고 경제 및 금융 변화를 고려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이는 금리 인상 속도가 아닌 금리 인상의 폭에 조금 더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가 됩니다. 특히 기존 표현에 있었던 속도, 페이스란 표현이 정도, 익스텐트라는 단어로 수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향후 FOMC 회의 때마다 금리 인상 폭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보다 넓은 의미로 재해석해보면 이는 향후 베이비 스텝, 그러니까 25bp 인상과 금리 동결을 두고서 고민하겠다는 의미로 풀이가 되는 거죠. 다음번에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새벽 4시 반에 발표가 있었고 또 파월 의장은 5시쯤에 기자회견을 했었는데요. 발언 중에 좀 원론적인 매파적인 발언은 있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기는 너무 이르다. 인플레이션을 2%로 되돌리기 위한 제약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파월은 또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바로 디스인플레이션. 최근 인플레이션에 대해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의 초기 단계라며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인 하락에 있음을 확신하려면 조금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한 건데요. 디스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다는 이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언급했기 때문에 시장의 안도감은 매우 커졌습니다. 작년 한 해 전 세계를 괴롭혔던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다는 건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을 보면 또 이런 안도감 때문에 들썩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도감 때문에 많은 자산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채권, 구리, 금, 주식 할 거 없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미국 주택시장의 바로미터인 목재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다른 버블을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2023년 경기 둔화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물가 상승률이 좀 떨어진다라는 이런 표현 때문에 좋은 분위기가 연출되는 건 좀 의문스럽습니다. 당장 우리나라의 실물 경제, 기업들은 더 힘든 구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 폴 볼커식 인플레 파이터를 외쳤던 파월이 뭔가 조금 약한 느낌으로 디스인플레이션을 좀 빠르게 외치다 보니까 괜히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발빠른 경제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